그림책 에세이 특강이고요. 그림책 에세이의 매력을 살짝 이제 소개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그림책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특강을 준비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이에요. 근데 한 좀 10분 정도 늦어질 수도 있고, 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강사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풀어서 해야 되는 강의를 지금 30분에 마치라고 오 대표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30분 동안 알차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요, 제 소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소개랑 그림책 에세이의 개요, 그리고 그림책 에세이의 중요성, 그림책 에세이의 특장점, 에세이 작성의 목적과 목표, 그림책 에세이 작가의 장점, 그리고 왜 그림책을 에세이를 먼저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림책 에세이의 진행 방법 순차대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질문을 보니까 그림책 만들기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질문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려놔가지고 그건 나중에 우 대표님 강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해요. 저는 아까 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 컨텐츠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 오색발전소를 지금 대표로 운영하고 있고요. 책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림책 만들기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출판사를 이제 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윤슬그림책 출판사를 냈고 한국미래평생교육원이라고 이제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자격과정을 운영하면서 여기 한국미래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림책 심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경기 1 지부를 맡고 있고요. 한국작가협회 경기 포천 지부장을 맡고 있고 동아작가 심리지도사 강사 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분들과 좀 되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평생학습 마을 평생교육지도사 활동으로 전공을 이제 평생교육사 지도사를 받아서 지금 마을 활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가 가지고 가는 거는 그림책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림책 강사라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전자책으로 내가지고 이제 표지를 했는데 요 이제 닉네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림책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전자책 15권, 종이책 10권, 그림책 10권을 이제 출판했고요. 여기 가로에 있는 거는 올해 23년도가 가기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자책 5권 더 이제 써야 되고,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고, 지금 종이책 5권, 지금 편집 들어가 있는 게 지금 3, 4권 있고요. 그 3권 있고, 개인 저서 준비하고 있어서 개인 저서 2권까지 해서 5권, 그리고 그림책 2권은 지금 저희 이제 강사님들하고 공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가 거기서 또 개인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12권을 더 준비 중이어서 올해 최고 목표가 12권 더 내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사 양성 과정 30명 작년 초에 이제 자격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아작가 심리 지도사라고 이제 그림책 만들기랑 그림책 심리랑 거의 이제 테라피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30명 지금 수료하시고 18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지금 22분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방에는 6분이 지금 계세요. 강사 방에는. 그리고 14분이 올해부터 제가 이제 동화작가 지도사 연구반을 만들어가지고 연구원으로 지금 저희가 주기 매달 만나서 연구하고 그림책 연구도 하고 책 만드는 것도 공조로 1년에 한 권씩 출간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을 양성하고
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림책 에세이란 과연 무엇일까? 시각적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림책 에세이는 말 그대로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글을 쓰는 거예요. 거의 맞춰서.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림 기법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들을 풍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를 이야기로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각적 풍부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림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는 그림책을 어느 정도 보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림책을 아이들만 보는 그림책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더 많이 보고 어른들이 치유적 매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책에 있는 그림과 글이 서로 보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림과 글을 내용으로 시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림의 미묘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거나 그거를 그대로 내 감정으로 가져와서 명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 정확히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림책에 이게 저희가 봤을 때 그림책 안에는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실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의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사회 문제, 뭐 자아성장, 우정,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저희 삶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대로 제 삶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책의 이야기와 저의 삶과 그 이야기에 나오는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고 쓰는 것이 바로 그림책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겠죠. 감정,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캐릭터, 스토리. 모든 것들이 그림책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학적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책 에세이를 글로 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책 에세이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기획을 시작해서 요번에 이제 지금 4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 요번에 5기 모집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책을 그녀들의 인생 특강이라는 공저책을 17년도에 썼거든요. 그때 쓸 때 쓰고 나서 그림책 에세이를 한번 써봐야지라고 꿈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3, 4년, 4년? 4년 걸린 거죠. 기획을 하면서 제가 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쓰면 쓸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말 그대로 그림책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일상적인 생활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시각적인 매력적인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독자들하고 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거기에 강렬한 시각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와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의 결합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느끼지 못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감정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공감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에세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이 모든 독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 창작자들에겐 큰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심오한 주제를 다루죠. 왜냐하면 단순한 그림책에도 그 그림 안에 느껴지는 작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내용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을 크게 다루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주제를 다룰 수 있고, 그런 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생각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걱정들, 근심들, 그것까지도 그림책을 통해서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되게 얇지가 않아요. 심오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그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더 내 감정을 치유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림책으로 많이 치유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연이 없고 또 힘든 상황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 차곡차곡 눌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도 못해. 그렇다고 모든 고민을 다 말해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그림책을 보면서 이때 이 상황, 저때 저 상황, 또 그림책에 이어 있던 일들을 내가 내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오한 주제 다루기에 너무 그 심리 센터 선생님들이 요즘에 더 많이 그림책들을 찾으시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강사 양성가정 하시는 선생님이 밤에 연락을 주셨어요. 대표님,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어, 우울, 상실, 불안에 관한 그림책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림책은 이제는 사람들 간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매체가 되어서 주제 다룰 때가 되게 많죠. 그리고 자아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림책 에세이는 작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창작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죠. 어딘가 우리가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솔직히 살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표현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꺼내지 못했던 것들을 내 스스로 자유롭게 쓰면서 그거를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스토리텔링 효과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독자들에게 독특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매력을 그림책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림책 에세이가 중요할까요? 바로 어린이와 어른 독자 모든 대상을 하는 작품이죠. 어른, 어린이, 어른,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노인분들까지 싹 다 가능하죠. 그래서 감성과 이해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읽고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성이 연결이 그래서 당연히 되겠죠. 그림과 글이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연결하는 데 촉진이 되고요. 연결은 어린이나 어른이 모두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림책 주인공들의 감정을 보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 있는 텍스트의 심층적인 감정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신기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남이 했지만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가고요. 연령마다 또 달라요. 저희가 지금 이 같은 공간에서 중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가족 관계도 다르고 또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다른 주제로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독자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그림책 에세이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문화적 요소의 결합. 그림책 에세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그림책이 그런 걸 준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전반적으로 생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학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 선생님들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과 그 느끼면서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것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거를 쓰고 새로운 거를 볼 수 있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창의성이 부여되면서 그것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문화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 에세이가 중요하게 우리들한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만큼 거기에 좋은 특장점도 있을 거예요.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1권, 2권 지금 4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큰 테두리를 그림책으로 내 삶을 에세이하다라고 잡았어요. 그림책 안에 주제와 이야기를 내 삶으로 에세이하는 그런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그림책은요, 그림과 글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의 이야기를 시각적 측면으로 보아야 되고, 그것들을 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이야기의 부분과 주요 캐릭터를 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글과 그림이 담기지 않은 세부 정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림책으로. 또 이렇게 함께 작용함으로써 독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캐릭터의 내면의 세계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그림과 글의 조합이 잘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고 더욱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는 되게 내 삶이 내 삶 중에서 내가 살아온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어쩔 땐 내가 가장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글을 읽다 보니 이런 사람도 이렇게 이 사람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삶을 살았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공감을 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 다른 삶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서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을 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 에세이의 장점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시각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의 결합이 있어요. 바로 그림과 글을 결합해서 내가 본 거, 본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글로 써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한다는 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의 이야기와 엮여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공감하고 그대로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텍스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나의 감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대화하고 싶었던 그런 내면의 그런 것, 모노로그 같은 것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 이해하는 게 너무 크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형식보다도 감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쓴 글들을 읽다 보니까 더 생생한 경험으로 현실에 있었던 것들이 이질감이 안 들고 그대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림책 에세이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크게 삶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순탄하진 않았는데 딱 봤을 때는 아무 걱정 없고 되게 귀하게 자란 집 딸로 보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생과 온갖 여건과 많은 이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그 감정을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 못했겠죠? 그런 제가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그런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내 모습이 됐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걸 읽는 그 독자들은 모든 책들은요, 선생님, 내가 도움이 되고 관심이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쓴 글을 읽었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뭔가 나에게 힘을 받고 싶어서 그런 글을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종종 긍정적인 메시지와 가치를 전달하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주제나 캐릭터의 성장, 우정, 협력, 자아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가치를 알아가는 거지.
우리 작가님들 중에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표님, 제가 글이라는 걸 쓸 줄 몰랐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글을 써요? 근데 그림책을, 그림책을 연결해서 그림책을 보지도 않았던 분들인데,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책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내 삶과 연결해서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쌓아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쓰다 보니까, 어, 펑 울고 펑펑 울면서 그걸 다 쓰면서 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해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가 이기 3기 때가 주제가 이제 엄마였어요. 근데 엄마를 이해 못하시는, 이제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왜 엄마가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나이 50이 넘어서 알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림책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의 교육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림책 에세이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냥 이걸 쓰나요? 아니죠. 뭔가가 목적이 있고 뭔가가 목표가 있어야지 글을 쓰겠죠. 그림책 에세이 작성할 때 목적과 목적을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냥 쓰면 글이 안 써져요. 막연하게 글을 쓴다면 쓸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림책 에세이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작성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돼요. 타켓을 정하고 그 타켓을 정했을 때 이 글이 누가 읽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로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지 그 목적을 설정해야지만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나의 가치 성장을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작가가 되기 위한 글을 쓸 건지 또 아니면은 수익의 목적으로 글을 쓸 건지 그게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 메시지 전달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쓰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다면 그 목적을 정해서 목표도 정해야겠죠. 목적과 목표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르죠. 목적은 내가 뭔가를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지만 목표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의 목표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잡아 나가죠. 왜냐하면은 목차를 다 정해드려요. 그리고 목차를 정해주고 그 목차에 맞게 모임을 해서 저희가 수업도 특강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에세이 작성하는 동안 메시지 전달하는 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 정의가 내려지겠죠. 그렇게 설정함으로써 내가 작가로서 내 자신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개인적인 연결인데요. 무엇보다도 진실되게 가식적인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책은, 선생님들 책을 읽을 때 나한테 되게 공감 오는 책은 뭐예요? 이 글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책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너무 창피해, 이거. 나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창피함이 어떤 누구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용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기반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작가는 자신의 경험에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런 연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리고 공감하면서 내가 그거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감정을 넣어서 진실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연결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각화.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의 내기를 보고 있는데, 글을 읽을 때 저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는데 글과 글이 그림책과 이 사람이 쓴 글이 조합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그림책을 읽었어. 그럼 이 그림책에서 느껴지는 감정, 이 그림책에서 내 삶과 내 서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사유하면서 이걸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장면과 감정에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각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글이 검게 쓰여진 게 글이면은 그거는 우리가 작가로서 쓰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장면과 감정이 연결돼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이 작가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글을 썼어. 그런데 이걸 느끼니까 강히 감동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감동도 받고, 내가 또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도 얻고,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글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글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재밌어야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글이 재밌어야지만 그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저희 삶의 스토리텔링이 글에서 다 느껴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또 공감될 만한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이야기의 표현의 자율성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렬한 캐릭터. 어,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은 거기에 이야기를 뭐라 그러지? 덮는다 그러나? 그래서 조금 강렬하게 이야기에 조금 집중될 수 있게 그런 캐릭터도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플롯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기승전결, 흥미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대사로 작성했을 때, 어떤 대사로 작성해야지 글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표현해서 나만의 이야기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글을 좀 재미나게 또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책 에세이 작가.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책 에세이를 쓰면은 뭐가 좋아? 그림책 에세이를 쓰면은요, 작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작가가 되고 내가 어떤 글을 창조했다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과 글을 조합해서 새로운 세계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자극받고 발전할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전자책 몇 권, 종이책 몇 권, 그림책 몇 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소개를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처음에 글을 썼을 때는 내가 쓴 글인가 하고 되게 창피함을 느껴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 내 가치의 존중, 내가 성장하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 작가로서의 자리가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내가 작가로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고. 그런 것처럼 이 글을 씀으로 해서 내가 상상력도 많아지지만 글에 쓰는 속도도 글 쓰는 어휘력도 다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말이라는 게 되게 조심조심 하게 되고 덜렁덜렁 하던 성격도 좀 차분차분하게 되고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점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독특한 흥미로운 작품들을 구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아 표현과 스토리텔링이 향상이 됩니다. 작가 개인의 경험, 감정, 관점들을 다 표현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진짜 단 몇 줄을 써도 글을 못 쓰셨던 작가님이 계셨어요. 근데 세 달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10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20 몇 페이지를 써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줄 몰랐다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 그렇게 자신만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풍부하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 작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가면을 쓰고 있고 내 안에 페르소나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
내 모습이 점점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그게 이야기가 되고 삶이 되고 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흥미를 구성하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스토리텔링 기술이 연마하게 되니까 뭘 잘하게 될까요, 선생님들? 내가 강의를 한다면 강의를 잘하게 되는 거고, 수업을 한다면 아이들과 수업도 잘하게 되겠죠? 많은 것들이 저희 자신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판 및 작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작가로서의 경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경력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그 성공적인 그림책 작품으로 출판사의 주목도 받을 수도 있고, 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제가 그림책이란다. 글을 쓰고 나서는 어디 이제 그냥 동급 강사료를 받았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은, 어, 인문학 강의도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말을 해요. 작가님, 예전에는, 이 돈에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작가님, 저희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 더 해서 얹어드릴게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접이 달라지는 거죠. 글을 씀으로 인해서, 작가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몸값이 올라가요. 소위 말하는 몸값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는 개인 저서를 꼭 쓰려고 합니다. 공저를 썼는데도 이러는데, 개인 저서 쓰면 저는 진짜 몸값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판 활동이 가능해지고, 작가 활동이 가능해지다 보니까는 다양한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그 작가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상상을 했겠어요? 여기 안에서 제 일만 하면서 전혀 상상을 못 했겠죠. 근데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어, 한 번도 제가 먼저 수업 의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수업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생각이 바뀐 게, 아, 기획안이라는 거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이게 안주할 수만은 없잖아요. 나 이만큼의 능력이 쌓였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줄 수 있어라는 기획서를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출판 작가 활동이 가능해지죠. 작가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필 그림책 에세이를 먼저 써야 되는데? 그냥 다른 책 쓰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독자층이요. 그림책은요. 이게 뭐라 그러지? 되게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활용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독자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들을 끄집어내기에 가장 빠른 효과가 있어요. 그림책 에세이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림책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상담 매체로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림책 하나 던져놓고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림책 한 권으로 1시간, 2시간도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림책 에세이, 그림책과 연결해서 글을 쓰고 그 독자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매체로는 가장 좋은 매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에세이를 선택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 그림책 에세이를 쓰기 전에 다른 책을 썼을 때는 강의 문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 책을 썼는지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림책 에세이를 쓰고 나서는 그림책이라는 이제 그림책 시장이 조금 폭 넓어지고 커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더 매칭이 되냐면은 부모 교육, 교사 연수, 또 아이들 진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 교육, 상담 교육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그림책 에세이를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쓰기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죠. 다른 것들은 생각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아요. 그 책 한 권 쓰려면. 하지만 그림책은
그림책 에세이는 그림책을 읽고 거기에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과 감정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삶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고 하기 편하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독자들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그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 에세이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차별화가 돼요. 똑같은 책이 아니라, 똑같은 정보책이 아니라 문학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형태의 문학 작품에 비교해 그림과 글의 조화, 결합이기 때문에 독특한 스타일과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차별화되려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까 계속 누님이 말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미적 요소도 들어가고 또 시각적 스타일이 그대로 개발되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림책 에세이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책 에세이 작가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가지고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치유적 글쓰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주고 방향성을 잡아줘요. 신기하게도.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해주죠. 왜 메슬로의 6구 5단계 들어보셨을까요, 선생님들? 맨 하위 단계가 우리 기본적인 생식이잖아요. 생식 욕구인데 맨 5단계 맨 상위 단계가 뭔지 아세요? 거기가 가장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자아 존중감이 자아 존중감. 내 자아 존중감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글쓰기의 효과를 그림책 에세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림책 에세이를 하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치유적 글쓰기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로 바로 서고 나를 알아가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주제는 정했어요. 내 인생의 자서전.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가 살면서 배운 삶들, 삶과 교훈들을 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반적인 삶을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저희 10명이에요. 개인 분량 9페이지고요. 공저출판 개인책 5권 지급해드리고 전자책은 개인적으로 전자책 등록을 해드려요.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우 대표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출판 후 유통하고 평생 인수 지급받게 해드리고 인물 등록해드리고요. 4권 이상의 그림책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나는 그림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고를 거예요 하시면은 개인 선정도 가능하고요. 사회 줌 미팅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림책 에세이 특강 진행하고요. 매주 월요일 9시, 저녁 9시, 10월 23일, 30일, 11월 6일, 13일 이렇게 진행하고요. 총 비용은 70만 원이고요. 저희가 현재 요거 1기, 2기, 1, 2는 출판이 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고요. 지금 3기 지금 원고 마감했어요. 마감 중에 있고 4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5기가 이제 다다음 주 23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표지랑 내지랑 해서 요렇게 책이 출판이 되고요. 그리고 그림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책을 이렇게 주제별로 선정을 해드려요. 추천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쓸 그림책을 고르고 그 그림책을 저희가 사파로 그려요. 사파로 그려서 이제 내지에 내용에 이제 제목 밑에 하단에 이렇게 그림을 넣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프로필을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그려드려요. 프로필도 사진으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그림책 에세이다 보니까는 그림책처럼 좀 가져가려고 하는 앞에서 이제 책 보셨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저희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낫겠죠, 우 대표님. 지금 이어서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이렇게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을 곧木그림이다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요거는 그림책 만들기로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책 만들기도 있고 동화작가 지도사로 해서 동화작가 지도사로 해서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파트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림책 만들기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림책, 저희도 이제 그림책 출판을 하다 보니까는 그림책을 그냥, 저는 그림책만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책을 만드는데, 보통은요, 정말 그림도 못 그리고 글도 못 쓰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세요. 근데 시작을 하시면은 이거를 못 쓰니까 하는 거잖아요. 못 그리니까 배우는 거고,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그 작품이 나오는 거고 책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림책은 어떻게 만드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책은 저희가 그림책 만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사주, 사주 프로그램 있고 동화작가 지도사는 육주 프로그램 보고 진행하면서 그림책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로 안 해요. 저희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 손으로 하고요. 직접 손으로 쓰고, 직접 손으로 그립니다. 근데 이제 그림책 에세이는 말 그대로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에 가서 내 삶을 입혀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책을 한 권 내는 거예요. 저희 공저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림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글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을 전혀 필요 없으시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강을 진행해 드려요. 특강을 2번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그림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림책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와서 이 내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쓰고 나면은 글 코칭을 다 해드려요 또.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림책으로 전자책을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우 대표님이 따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림책 만들기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강의 내용 지금까지 했던 거고, 메시지가 있는 동화책 쓰는 방법.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그림책 에세이 그 과정에서 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요. 주제 선정 및 컨셉 잡는 것도 요 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 잡는 것도 같이 수업하면서 알려드리고요. 그림책으로 책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림책 에세이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림책으로 그림책을 읽고 그 그림책으로 에세이를 쓰는 것이 있고 그냥 그림책만 출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15권의 책을 냈어요. 10권의 그림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림책 쓰는 것도 저도 글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 25권 낸 거죠. 쓰다 보면은 그냥 처음에는 진짜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저도. 너무 잘 썼어, 내가 써도. 나 글을 한 번도 못 써봤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피드백 받고 뭐 저기 하고 해서 이제 넘겼어요, 원고를. 넘기고 책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는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선생님, 너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용기 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나누다 보면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맥이랑 문장이랑 다 잡혀 나가고 그림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막막해요.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야 하나요? 이거는 그림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 에세이를 쓰는 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근데 이제 그림책은 지금 보통 이제 그림책을 시작했다는 거는 그림책을 보고 계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컨텐츠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뭘 하는데 그게 이제 막막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을 본 지 얼마 안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를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했어요. 그게 지금 저희 애들이 지금 27살이니까, 큰애가 27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 5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럼 22년을 한 거잖아요? 근데 22년 동안 그림책을 주구장창 봤어요. 아이들도 읽어주고, 빌려 읽어주고, 학교에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도 하고, 뭐 만들기 활동도, 독후 활동도 하고 했는데 전혀 그림책을 볼 줄 몰랐어요. 그냥 읽어만 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불과 이 일을 하면서 그림책을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뤄야 7년이에요. 저 이제 7년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7년 동안 그림책을 그 이전에 봤던 그림책들이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리고 새롭게 그림책을 보는데 새롭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은요, 이 그림책을 보는 관점하고 그림책을 볼 때 느낌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책을 보는 거는, 같이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사람들과 그 그림책을 보는 관점들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 보통 어느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선생님. 꾸준하게 그냥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이라는 건. 저는 지금도 보거든요. 제가 저희 방에 항상 이제 그림책을 아침마다 올리고, 또 누가 추천하는 거 있어요. 추천 그림책 막 올리는데요. 그게요, 제가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그림책을 같이 있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을 지금 몇 년 동안 그림책 수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돈 버는 비법 있죠. 제가 이거 만들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 버는 법이라기보다 이 그림책 그림책 과정을 하시면 돼요. 그림책 만들기 과정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그림책 컨텐츠를 10가지인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림책을 공부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림책과 연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수익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요, 정말 앞으로 대세이고 유용한 돈 벌기로는 되게 유용한 매체이기는 확실해요. 수익화 방법은 그림책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처음에는 저는 그림책 필사도 하고, 발문 토론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인문학이랑, 자격과정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만, 짜잔하게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게 수익화라는 게 처음부터 돈을 막 벌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림책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만든 걸 가지고 저는 일단 재능 기부 먼저 했었어요. 7년 전에. 재능 기부하고 제가 수업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먼저 책 만들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만들고 나서 출판업에 들어들었고 출판하면서 그게 이제 수익화가 된 거죠. 이게 협회를 끼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좀 돈이 좀 비싸고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저는 바꿔갔던 것 같아요. 제 걸로. 제가 제 걸로 이렇게 바꿔서 수익화를 달리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수익화 방법도 선생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기간은 큰 돈은 안 되잖아요. 사실 학교도 그렇고 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 지금 요 바운드리 안에서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그 순서를 밟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따로 저기 하시면은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컨텐츠도 다양하게 많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림책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그림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런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림책은 다양한 컨텐츠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림책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여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바톤을 넘기도록